자,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오늘까지 진행을 했던 게 뭐냐면 원에 대한 기본적인 거,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현의 길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배우셨는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뭘 시작을 할 거냐면 그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도 특히나 뭘 이용해서 접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접선은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원 위에 한 점에 대하여, 원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원 밖의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총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공식은 2가지를 새롭게 보실 겁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다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식이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원의 중심이 원점인 직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 원에 대하여,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m인 직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하나로 정해진 상태로 굉장히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직선은 몇 개가 접선이 될까요? 딱 2개일 겁니다. 어디서? 아래에서 하나, 그리고 위에서 하나. 이 2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2개를 동시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mx 더하기 n이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m값은 주어졌지만 n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걸 구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자, 뭘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놓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자, 식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라는 거는 먼저 mx-y 더하기 n은 0이라고 놨을 때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n만 남을 거고요. 요 값이 정확하게 반지름이 되면 되죠. 그러면 절대값 n이라는 값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돼야 할 거고,
따라서 n 값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 라고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신다면 최종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에 기울기 m이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증명하는 과정, 유도하는 과정 또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 공식 자체가 이쁘지 않아요. 이쁘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죠? 근해 공식처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외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냥 n이라고 놓고 그 n을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을 이용해서 유제 한번 같이 볼게요. 알구전 들어가서 몇 번이죠? 5번인가요? 5번처럼 기울기가 1이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뭐라고?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좌표가 얼마라고? 반지름의 값이 얼마?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y는 x 뿔마 루트 2 루트 1 더하기 1 y는 x 뿔마 2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했더니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려워요? 할만할걸요? 얘는 그나마. 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저걸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좋아요. 웬만하면 외우십시오. 나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그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제예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식 자체는 얘가 훨씬 더 쉽거든요. 원 위에 한 점 x1과 y1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먼저 요것만 써드리자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헷갈리실 겁니다. 색깔 바꿔서 써드릴게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자,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위의 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자, 어떤 원 위의 한 점,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라고 했고요. 이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성질을 이용하냐?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원의 중심부터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뭐예요? 얘를 1번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식을, 최종식을 2번식이라고 놓는다면 1번식은 뭐가 되나요? 0,0과 마이너스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x1 분의 y1 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2번식을 본다면 2번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 식을 변형할게요. 양변에 똑같이 y1을 곱해주신다면 y1, y는 x1,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1, x군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x1x 더하기 y1y라는 식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x1, y1이라는 값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r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면 정말 다행인데요. 여러분, 저 3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모든 원의 중심은 원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원점이 아닌 다른 중심을 가지는 원들은 접선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빼든가, 아니면 서서 좀 깨든가. 그거 아니야. 일단 요거 6번까지 하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6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씩 세울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2x 더하기 y는 5. 끝. 겁나 쉽죠? 쉽게는 요 아래식이 더 쉽죠?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지저분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나 이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올걸요? 사실은 분류 과정이에요. 지금 그린 알구정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미리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학원 교재에서는 개념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안 나와 있지만 보통 RPM 정도 되는 교재들만 하더라도 개념 설명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식부터 써드릴게요.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고요. 지금 내가 쓸 거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얘 뭐야? 기울기가 똑같이 m이라고 주어진다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중심좌표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또한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그냥 그대로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y는 m 곱하기 x-a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 우와, 더 길어졌어요. 최악이죠.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결론만, 먼저 방법만 말씀드리자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애 x 곱하기 x라고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점의 좌표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얘는 결국엔. 그죠? 그래서 점 x 더하기 점 y는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x 하나에 대해서 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 어떻게 돼요? x1-a, x-a, y1-b, y-b 는 알죠. 외우게 되면 예, 외우면 속이 편하긴 한데요. 왜 그런지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 중심좌표가 a, b인 원에 요 좌표를 x1하고 y1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 도형의 이동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거를 그냥 점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얘를 중심좌표가 0,0짜리로 옮겨주고 싶어.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할 거잖아.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좌표 또한 몇 콤마 몇으로 평행이동하게 돼요?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원의 중심이 0,0인 상태에서의 그 점의 좌표가 x1-a, y1-b가 될 테니 이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x1-a 곱하기 x 더하기 y1-b y가 r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된다면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내용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직선에 대해서, 접선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조금만 해보고 그 뒤에 이어서 도형의 이동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딱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좀 적으시거나 아니면 개념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위에 거. 그럼 그 옆에다가 그 위에다가나 옆에다가 따로 새롭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2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적어주세요. 이번엔 그러면 원 밖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몇 개가 생겨요? 2개씩 생겨요. 그죠? 자, 원이 있으면 그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 이제 요 식을 따로따로 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을 가정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 점이 주어졌어요. x1, y1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합시다. 기울기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식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x1 더하기 y1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뭘 구하면 되냐면 요걸 이용하시면 되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mx-y mx1 더하기 y1은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이 값이 반지름이다 라고 놓은 상태로 여러분들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연립 방정식이래.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x1, y1, r 모두 다 주어지는 값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m 하나밖에 없고 그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테니 그 m 값 2개를 구해서 위의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신다면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2개를 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위의 점을 a, b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점의 좌표는 x1, y1이 주어졌으니까 이 직선은 반드시 저 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ax1 더하기 by1이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서 x1과 y1은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식은 뭐냐면 a와 b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그 식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직접 구해주시는 방법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딱 보기에도 누가 더 편해 보일까요? 오른쪽이 편해 보여요? 왼쪽이 편해 보여요? 오른쪽이 편해 보여요? 왼쪽이 더 편해요. 실제로 구해보시면. 거리는 거의 거리를 이용하는 건 거의 원의 방정식에서의 치트키에 가까워요.
되게 쉬워져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존재해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뭐게? 뭐예요? 뭘까요?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 니네 배웠는데. 여기서는요.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즉 x는 p, 이거 뭐야? y축과 평행한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식에서 안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무조건 나와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와요. 근데 과정 자체가 복잡해요. 이거 직접 한번, 왜 이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지 문제 7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과정을 다 써볼게요. 처음에 기울기를 가정하고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을 가정해서.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점이 2,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1입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y는 m x-2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mx-y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라서 두 개가 나옵니다. m값이 0 또는 3분의 4. 그대로 대입을 해주신다면 y가 1이거나 아니면 y가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걸로 보여드릴게요. 원 위의 점을 임의로 놓고 풀이를 시작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요. ax 플러스 by는 1이라는 직선이 2,1을 지나요. 그러면 이 a 더하기 b는 1이라서요. b 대신에 1-2a를 대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은 1이라는 식이 나와서 5a제곱 마이너스 4a는 0, 즉 a 값이 0이거나 5분의 4가 나오죠. 그때의 b 값은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대입해 주신다면 y는 1이라는 식이 나오거나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y가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랑 저 아래 식이랑 같은 애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5 곱하시고 저기다가 3 곱하시면 같은 식 나와요. 왜 내가 이 식이 조금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나마 다행히 개수가 1이지. 만약에 원 위의 점의 좌표가 2,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수 형태로 나오겠죠. 그걸 대입해야 되죠. 그걸 또 구해야 되죠. 그럼 그게 훨씬 더 번거로워져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행히도 기울기가 0이라는 직선은 표시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건 m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몇 개가 생겨야 돼? 2개가 생겨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까? 그게 바로 x는 p 형태를 지니는 그런 직선이 접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뒤에 아마 있을걸? 뒤에 없으면 이제 나중에 언젠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풀릴 겁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이 과정을 다 보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접선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뭔가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접선의 길이에요. 야, 또 길이 나왔어요. 길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방정식으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려서 풀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접선의 길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래? 접선의 길이라는 건 뭐야?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이 원까지의 접선을 연결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건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접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면 되냐면 반지름과 중심까지의 거리 이용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안 쓸 거예요. 봐봐요.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8번의 식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P라는 점에서 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뭐 1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구해 보시죠.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쉽진 않죠. 식 어떻게 해서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때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걸 쓰는 게 아래 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2,-1을 지라는 직선을 내 맘대로 정해 주시고요. 그 직선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면 2가 되면 되는 거죠.
곤란해. 안 곤란해. 그러면 16m 제곱이 4m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m 제곱은 3분의 1이네요. m 값은 얼마? 3분의 루트 3이네요. 대입하시면 되죠. y는 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문제에선 틀렸다고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따로따로 써서 정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정리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를 원 위에 한 점으로 구하시면 진짜 계산이 복잡해져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땐 이거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럼 뭘 쓴다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으니 그 접선의 길이는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준 2루트 3이더라 라고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심화 과정을 제외한 아까 여기 가운데다 적어드렸던 심화 과정을 제외한 원과 관련된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평면좌표인가요? 단원명이 그 평면좌표라고 되어 있는 그 상에서 첫 번째 내분점, 외분점, 그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것. 원과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이제 요 한번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고 뒤에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5, 6, 7, 8 유제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